안녕하십니까. 김정구입니다. 미얀마 군부가 지난 9일 유혈 진압에서 살해된 시위대의 시신을 수습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그 가족에게 85달러, 우리 돈 약 10만 원을 가족에게 청구하고 into crowds in several cities. Things escalated quickly with reports of live fire. Sunday was the bloodiest day since Myanmar's military overthrew the elected government in a coup on February 1st. At least 18 people were killed across the country, according to the United Nations. The protests have been on. 하고 있다는 사실이 미국 CNN이 12일 보도했습니다. 10만 원 정도의 돈을 내고 시체를 찾아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지난 9일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으로부터 북동쪽으로 90km 떨어진 화고시에서 하루 최소 82명이 숨졌다고 현지 인권단체가 전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월 1일 군부 쿠데타 발생 이후 미얀마의 누적 시위 사망자 수는 70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물론 시위한 사람 외에도 다른 사람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근데 실제 사망자는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이 추측입니다. 미얀마 군부는 바고시에서 소총과 로켓 추진 수류탄을 동원해서 쿠데타 반대 시위대에 총격을 가했다고 인권단체가 전했습니다. 이 바고대학교 학생회는 페이스북에 이와 같은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미얀마군이 사망한 가족의 시신을 되찾으려는 사람들에게 12만 cat, 미얀마 화폐 단위겠죠. 약 10만 원 정도인데요. 청구했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이런 사실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미얀마 관영 매체입니다. 글로벌 뉴 라이트 오브 미얀마, 그 군부를 대변하는 매체죠. 이것을 전면 부인하면서 군부가 오히려 시위대의 공격을 받았다고 정반대의 보도를 내놨습니다. 오히려 군부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폭도들이 수제총, 화염병, 화살, 수제 방패, 수리탄 등을 사용해서 보안군을 공격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 이 매체는 군부는 정권을 잡은 것이 아니라 다당제 민주주의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그런 조치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쿠데타를 옹호했습니다. 군부 대변인도 CNN과의 인터뷰에서 장성들은 선거 부정을 조사하는 동안 이 나라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 이러면서 유혈 사태는 폭동적인 시위자들의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위자들에게 이러한 혼란을 뒤집어 씌우기 선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얀마 군부의 군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얀마 군인은 어떻게 이렇게 악랄할까? 미얀마 나우 보도에 의하면, 이것은 이제 중립적인 그 언론이죠. 민간인 대상 잔혹 행위를 저지른 군인들은 사실 자신들 가족의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에 군에서 이탈을 망설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탈을 하고자 해도 가족 때문에 못한다, 그런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군인들이 민간인을 학살하는 군부 정권 아래서 복무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탈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군대 자신이 저지른 죄과를 충분히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잔인하고 혹독하게 시위대를 진압해야 승진도 하고 군부에 충성하는 군인이 됨으로써 가족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얀마 군부는 군무 이탈을 막기 위해서 군인과 군인 가족을 단결시키고 충성하게끔 동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소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인과 군인 가족에게 가야 할 곳에만 가고 얘기할 것만 얘기하고 해야 할 것만 하라, 어울려야 할 때만 어울리고 다른 규정에 위반되는 그러한 모임은 안 된다, 이런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외신 보도는 일제 믿지 말라. 소셜미디어 선전에 주의하라. 보안 목적 외에 외출은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누군가 이탈하고 있기 때문에 밤낮으로 점호를 한다고 합니다. 뭐 군대가 점호하는 것은 뭐 이상할 것 없습니다만 탈영하는 그런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강화된 그 점호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군부에 있다가 이탈한 한 군인 장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내 거주자는 거주 군인이죠. 전부 영내에 거주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군부에 납치됐다고 보면 된다. 납치됐다고 보면 되는 상황이다. 그들은 군인 가족을 이용해 군인들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도록 통제한다. 이렇게 실토했다고 합니다. 그럼 군인들은 정권이 자기들이 무고한 시민을 체포하고 고문하고 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가족의 안전을 걱정해서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군인들은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가족을 돌봐야 한다며 부당하지만 자신의 가족을 위해 눈을 감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군대가 아니라 가족을 인질로 잡히고 군부 지시대로 움직이는 노예, 노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미얀마 군인들이 자신들 가족이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면 병력 75%가 군대를 떠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미얀마 군대는 외부 정보에 차단당하고 가족을 인질 삼아 탈영을 막겠다는 군부 내부의 그 악질적 행위에 무조건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 좀비 같은 그런 조직이 되어버린 그런 집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웅산 수치 여사가 추가 기소되었다는 소식입니다. 4월 13일 미얀마 나우 등에 따르면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은 네피도 법원에서 열린 화상심리에서 코로나19 예방수칙 미준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고 합니다. 지난해 8월 네피도 자부티리 마을에서 열린 민주주의 민족동맹 NLD 민주주의 민족동맹 당원 모임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30인 이상 집회 금지 수칙을 위반했다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 이전 즉 작년 11월 총선 과정에서도 코로나19 예방수칙을 미준수한 혐의로 이미 군부에 의해서 기소된 바가 있습니다. 군부는 아웅산 수지 국가 고문을 지난 2월 1일 군부 쿠데타 이후 불법 통신장비 보유 위반, 총선 당시 코로나19 예방수칙 미준수 혐의, 선동 혐의, 적에게 유용한 국가정보의 보유 수집 기록 출판물, 기밀법 위반 이런 것으로다가 그런 혐의, 또 다른 혐의가 있습니다. 국가자연관리법 위반 혐의까지 모두 7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형을 받게 되면 최대 26년형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밖에 군부는 최근 유명 건설업자와 양곤 전 주지사로부터 수지 여사가 뇌물을 받았다. 뇌물을 수수했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 중이라는 그런 정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최대 15년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라고 합니다. 네, 군부가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아웅산 수지에게 씌운 그 혐의에 대해서 가혹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외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수지 국가고문과 측근들은 물론 서방 국가들도 군부가 제기한 이 여러 가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미얀마 군부가 수지 국가고문을 장기간 구금하겠다는 의도와 결국 정치적으로 수지 여사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최근 아세안 정상회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얀마 민주진영
시위를 중심으로 한 민주진영은 쿠데타 전에 선출된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임시 망명 정부를 할 수 있는 미얀마 연방의회 대표위원회라고 하는 대표회의를 구성했습니다. 이것을 CRPH라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이 CRPH에 관련해서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여기서 4월 16일 공식 임시 내각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소수민족과 연합해서 국민통합정부 NUG 약자입니다. NUG를 구성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미얀마 민주진영의 임시정부를 대표하는 기관인 것입니다. 물론 미얀마 국민도 전폭적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임시정부는 쿠데타 군부 세력을 불법적이며 반민주, 반국가 집단으로 규정하고 NUG가 미얀마를 대표하는 민주주의 정부이다. 이렇게 천명했습니다. 쿠데타 세력은 불법 세력이고 반역 세력이다. 군부 세력을 반역 세력으로 간주한 것이다. 우리가 미얀마를 대표하는 정부다. NUG 측에서는 몇몇 서방 국가와 아랍의 봄을 겪어본 아랍 국가들, 이 아랍 국가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NUG를 정식 합법 정부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라는 그러한 그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계속 국제사회에 미얀마의 합법 정부로서의 인정을 받기 위한 노력을 이제 넓혀가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도 며칠 전 21일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가 국회 앞에서 국제사회와 대한민국 국회가 군부와 대화를 하지 말고 NUG를 인정해달라, NUG 지부와 논의하고 협력해달라고 호소하면서 전달문을 국회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국민통합정부 조직을 참고해서 보면 외교차관이라는 분이 곧 열리게 되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아세안이 미얀마 사태에 관해서 나서고 싶다면 NUG와 교섭해야 한다. 군사정권을 인정하면 안 된다. 군사정권은 미얀마 정권이 아니다. 규탄했습니다. UN 특사로 임명된 닥터 사사라고 불리는 그런 젊은이는 대변인이죠. 미얀마 군부 플라잉은 최고 사령관이 아니고 최고 살인자다. 이렇게 토로를 했습니다. 여러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군부의 잔인한 동족 학살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미얀마 평화적 시민운동에 좀 동참해달라. 이런 그 호소를 했습니다. 그 호소와 더불어서 군부의 제재도 같이 호소를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쿠데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민주주의 국가 건설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바치는데 좀 지원해달라. 이런 요청을 여러 나라에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 2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세안. 이 아세안은 뭐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겠지만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10개 나라가 가입되어 있는데 미얀마도 여기 회원국입니다. 이 아세안이 이제 미얀마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서 특별회담을 이제 24일 열리게 됩니다. 아세안은 미얀마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라는 원론적 내용의 성명을 이미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정 간섭 원칙을 내세워서 미얀마 상황에 적극적 개입을 하지 않아 왔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국제사회가 다 이런 식으로 한 국가의 어떤 문제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이익을 먼저 계산하고 개입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다 하게 되면 뭐 내정 불간섭 원칙이다 이렇게 해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고 있는 거죠. 미얀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미얀마 플라잉 최고 사령관이 이 아세안에 초대를 받아서 여러 나라 지도자들과 함께 참석합니다. 플라잉 최고 사령관이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면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국제 무대에서 미얀마의 쿠데타를 인정하는 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 민주 진영에서는 아주 크나큰 타격이 아닐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이번 아세안의 이슈가 미얀마 사태인데요. 미얀마 사태라고 하는 것을 다루다 보니 정상 간에는 외교적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벌써 태국 총리는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그의 불참 배경에는 총리가 미얀마 플라잉 최고사령관과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플라잉 쿠데타 이후 국제 무대에 등장하는 만큼 유혈 사태에 비판적이었던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런 정상들은 아세안에서 쓴소리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플라잉 사령관과 사이가 좋은 태국 총리가 이들과 섞여서 같이 쓴소리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고 또 국가적으로 불리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됐겠죠. 그래서 아예 불참을 결정한 게 아닌가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태국 총리라는 사람이 프라얏이라는 총리인데요. 역시 지난 2014년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볼 수 있고 평소 이 두 나라 사이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러한 좋은 게 좋다는 그런 것일까요? 그런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태국 국경지대에서 반군에게 보급로로 막힌 미얀마 군에게 그러니까는 소수민족 그 반군에게 포위당한 거죠. 미얀마 군대가. 미얀마 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쌀 700포대를 지원하라는 지시를 지원했겠죠. 그런 적도 있었고요. 얼마 전에는 미얀마 군대가 이 공습 전투기를 동원해서 이 카렌족 집단 부락을 공습하게 되는데요. 이 카렌족들이 전부 대피를 합니다. 피난을 가는데 태국 국경을 넘어서 국경지대에 피난하게 됩니다. 이때 태국 총리는 이 사람들을 안전한 그런 지대에 피신시키기보다는 선별해서 일부 세력을 일부 카렌족을 돌려보냅니다. 3,000명의 카렌족이 다시 미얀마로 강제 되돌려보낸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미얀마 군부를 지원하려는 긴밀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시각이 있는 거죠. 앞으로 아세안 정상회담이 어떤 결론을 낼 것인지 또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곧 결론이 나오겠죠. 또한 미얀마 군부가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미얀마 국민이 국가의 미래를 어떻게 대처해 갈지 참 우려 섞인 그런 눈으로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정구 지수도TV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